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8일 배승의 뉴스 배송 2부를 시작합니다. 뭐 어쩌라고요? 쿠팡에서 중국인이 개인정보 유출했는데 뭐 어쩌라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똑같이 중국에 방문했다가 중국의 쿠팡 문제를 만약에 물어봤는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쩌라고요 했으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MBC를 필두로 해서 KBS, SBS 그리고 조중동, 조선동아중앙, 채널A, TV조선, JTBC, MBN, 연합뉴스, YTN 하루 종일 거기다가 좌파 유튜브들 전부 총출동해가지고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발언할 수 있냐, 저게 대통령의 말본세냐, 이러니까 안 되는 거다 해가면서 며칠, 몇 달 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할 때까지 아마 어쩌라고요를 계속 외쳤을 겁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지금 언론 어떻습니까? 어쩌라고요 하는 발언은 조용히 묻혔습니다. 이재명이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말 해도 되는 겁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그 유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한 건데 그걸 어쩌라고요 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까요? 안 내려와야 할까요? 중국에 가서 중국에 아양 떨고 있다가 시집이한테 얻어 맞으니까 어쩌라고요? 지금 저기서 뺨 맞고 여기다가 화내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이 편향적으로 가고 있는데 조중동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얼마나 편향적입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한동훈을 띄우고 거기다가 다 낡아빠진 올드 세대 김무성, 김종인 뭐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계속해서 국민의힘 까고 조갑재, 정규재 나와서 까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동훈계 나와서 까고 게다가 좌파들로 나와서 까고 온갖 사람들이 다 까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어쩌라고요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의 적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한동훈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당 안에 있는 뭐 의원들 이 사람들 이재명이 어쩌라고요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지난 7일 상하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 그걸요 쭉 보면요. 저도 모니터하려고 쭉 보는데 이건 어디서 깡패가 와가지고 얘기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통령의 품격이나 그런 거는 다 집어쳐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언론들이 이 정도밖에 쓰지 않는다는 게 너무 한심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거를 해가지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이겨야 된다. 거기다가 장동혁 대표 체제 흔들고 있으면서 국민의힘을 비대위로 간다. 그럼 국민의힘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당원 중심의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하더니 당원으로 누가 가입만 하면 저 사람은 부정선거야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극우야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이런 식으로 언론이 편향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은 누구다? 바로 이재명이다. 그래서 이재명 한 놈만 팬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저희 뉴스 배송에서는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이재명 뉴스를 배송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흔들림 없이 끝까지 우리가 하나의 적 이재명을 일단 처리하고 나야지 그 다음에 자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권을 뺏기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쭉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의 적을 향해서 공동의 적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이재명의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하이 기자간담회에서 있었던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이 어떻게 대장동과 관련해서 항소 포기를 할 수 있느냐? 검찰이 이 대장동 환수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럼 범죄자의 배만 불려주고 나머지 성남시의 원주민들한테는 무언가 돌아가는 게 없지 않느냐. 정의의 편이라더니 검찰이 알고 보니까 민주당 이재명 편이었느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했죠. 법원이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면서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된다고 한다. 기소를 잘못한 것을 탓해야지 왜 법원 판결이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무죄가 나왔으면은 기소를 잘못한 검찰의 책임이지 왜 검찰한테 항소를 안 하느냐, 왜 뒤집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항소 그리고 상고 누가 했죠? 이재명이 먼저 했죠. 이재명이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항소했죠. 그리고 항소하고 또 만약에 거기서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대법원까지 갔죠. 3심제를 누가 이용했습니까? 유죄가 나왔으면은 거기서 끝내야지 왜 무죄 받겠다고 항소했습니까? 그리고 2심에서 이 경기도지사 할 때 말이죠. 2심에서 유죄가 나오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김만배를 통해 가지고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 꼼지락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무죄로 받은 거 그거 왜 했습니까? 유죄가 나왔으면 거기서 그만둬야지 왜 상고했나요? 그러니까 이 판결이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심, 2심, 3심이 있는 거고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명백하게 유죄인 사건에 대해서 판사가 잘못 판결할 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한 항소를 하게끔 다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의 70년 사법 체계가 그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 와서 1심에서 무죄 나온 건 괜찮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2024년 2월 5일입니다. 이재용 상속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1심 무죄 판결이 나오니까 민주당이 뭐라고 했느냐? 유감이다. 검찰은 항소해서 바로잡길 희망한다. 이때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왜 항소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소 포기의 사건 본질은 무엇입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의 본질은 항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사람들 유죄 나왔어요. 유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항소를 포기했느냐. 특히 이 성남시에 돌려줘야 될 재산 그러니까 김만배, 남욱은 뭐 지금 2천억 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재산의 환수를 안 한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데 잘못 알고 민주당, 이재명만 관련되면 검찰이 왜 항소하지 않느냐고 두둔하는데 검찰이 잘못 기소한 걸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자가 3심제도 모르고 사법체계도 무시하는 이런 작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웠고 원통하고 비통한 일입니까? 그런 점에서 진짜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을 하야시켜야 된다. 그 하야는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다. 곧 경제 폭망한다. 그리고 환율 올라간다. 정말 안타깝게도 왜 그런 아픔과 슬픔과 경제적인 비극을 대한민국 국민이 겪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그걸 겪어야만 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안타까울 뿐이죠. 이재명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면 진짜로 투표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베네수엘라의 투표를 보니까 진짜 그 개표기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이번 국회에서도 한번 나온 얘기인데요. 그 소식 전해드리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소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요. 제가 또 입틀막 당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김현지와 이재명의 관계를 팩트만 얘기했을 뿐인데도 저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일 날 경찰서에 갑니다. 멸공 티셔츠를 입고 갈 예정인데요. 여러분의 구독 버튼이 바로 저의 생명줄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재명 본인은 항소를 이용하면서 상고까지 3심제를 이용하면서 남들한테는 항소도 하지 마라, 상고도 하지 마라, 3심제가 웬 말이냐, 1심이면 끝이 아니냐 이렇게 내로남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민주당의 특검 내로남불도 있습니다. 이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얻은 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별건 수사밖에 없습니다. 별건 수사는 불법이라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에 수백억 돈을 써가지고는 특검에서 아무것도 나온 것도 없는데 이렇게 특검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는 한술 더 떠서요. 2차 특검을 하고 2차 특검에서도 뭐가 나오지 않으면 종합특검, 3차 특검을 하자. 이렇게 특검 노래를 불러대고 있고요. 쿠팡과 관련해서 지금 상설 특검 2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검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통일교 특검하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이니까 그것을 지켜보자.
아니 검찰과 경찰 못 믿겠다면서요. 김병기 원내대표 수사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작경찰서에다가 내사 관련해가지고 물어보고 또 김병기가 국민의힘 경찰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경찰에 압력을 가하도록 하고 실제로 동작경찰서와 전화를 했다는 얘기도 지금 보좌관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경찰이 수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특검하자 이럴 때 타는 게 특검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 검경 수사권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자. 이거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특검 내로남불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공천비리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김병기 강선우의 공천 뇌물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 물론 입법에 있어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은 통과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국민적 여론이 매일 김병기를 때려대고 있고 그리고 강선우가 실제로 공천원금을 받았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검법에도 힘을 실어줘야 되고요. 계속해서 여론전을 통해 가지고 특검이 통과될 수밖에 없도록 해야 됩니다. 특검을 통과시켜야만이 이재명을 잡을 수 있고 그 연결고리인 김현지도 혹시라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과 김병기 사이의 연결고리가 누굽니까? 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김현지 네가 왜 나와? 네, 좀 비슷한가요? 김현지가 왜 거기서 나와? 온 종편에서도 왜 김병기 의혹에 관련해서 이 탄원서를 이수진 전 의원이 당대표실에 전달한 게 바로 김현지고 김현지가 이재명한테 전달했을 것인데 왜 그 탄원서가 다시 돌고 돌아서 김명기한테 갔고 그 탄원서 접수된 것은 없어졌느냐 이런 걸 보면 범죄를 두둔하고 범죄를 감싸는 거 이거 이재명, 김현지, 김병기를 최소한 같은 라인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의혹의 중심에 김현지가 거기 껴있느냐 이런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 김현지와 관련해서도 특검을 통해 가지고 김현지가 이 정권의 제일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김현지를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 특검으로도 봤는데요. 또 하나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요즘 매일 때려대고 있는데 실패한 게 하나 있죠. 바로 뭡니까? 쿠팡이죠. 쿠팡, 로켓 배송, 저는 뉴스 배송. 예, 그 쿠팡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냐? 중국인이 쿠팡에 침입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쿠팡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다. 그 중국인을 잡아야죠. 그런데 엉뚱하게 중국인은 놔두고 쿠팡이 미국 기업이란 이유로 쿠팡을 때려대고 청문회하고 쿠팡 임시 대표이사를 불러다가 온갖 망신 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요. 쿠팡을 이용하고 있고요. 심지어 쿠팡한테 청문회를 하자고 했던 그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마저도 쿠팡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제정신입니까? 황당하게 이럴 게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데요. 조국은 심지어 조국이 본인이 쿠팡을 탈퇴했다고 했는데 조국의 딸, 그 조민이 쿠팡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었죠.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회에 가면요. 국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1층에서 보안 검색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배달을 어떻게 하느냐? 그 1층 문 앞에다 갖다 놓고 이제 그걸 나중에 가져가는 시스템인데 그 앞에 쿠팡 물건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거에 누구 이름이 있나 하고 살펴보니까 거기에 민주당 의원 백승아 민주당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영배, 김원희, 김태년, 뭐 김한정, 윤준병, 김한규 뭐 별의별 민주당 의원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쿠팡 그렇게 하지 말자더니 쿠팡 이용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아빠는 쿠팡, 딸은 쿠팡 장사, 아빠는 탈퇴, 딸은 쿠팡 장사. 이불은 정의, 문 앞엔 쿠팡박스 산더미, 말 따로 장바구니 따로 탈팡쇼. 여권의 거짓 선동 내로남불은 바로 불치병이다. 저는 정신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나경원 의원은 불치병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조국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실에도 쿠팡이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단체로 뭘 먹은 걸까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입으로 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쿠팡과 관련해서 과로사 새벽 배송 안 된다면서요. 그 말은 뭡니까? 야간 업무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니 김상욱 의원 있지 않습니까?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한동훈계의 김상욱이 민주당으로 갔는데 이 김상욱이요. 야근 뭐 저만 혼자 하면 안 되죠 하면서 보좌진들과 야근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야간 배송 금지하자면서요. 아니 야밤에 일하면은 힘들고 그거 곧 죽음이라면서요. 근데 왜 야근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한심하게 그리고 현실 생활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내로남불부터 시작해서 이재명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제 진짜로 해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6.3 보궐선거, 그러니까 6.3 지방선거에 보궐선거까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무슨 보궐선거요? 바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요. 오늘만 해도 민주당의 2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이병진 의원, 신영대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하면서 평택 을과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 여기 두 자리가 국회의원 선거 자리로 나왔습니다. 전북은 뭐 그렇다 치고 평택 을 같은 경우에는 아슬아슬하게 이겼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탈환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쇄신 정책을 내놨는데 어제 뭐 사과와 관련해서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기존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계엄은 계엄일 뿐이고 내란은 아니었다. 이런 정도에서 한동훈계의 이 방어를 치기 위해서 니들이 하라고 하니까 이 정도 됐지 하고 끝난 거고요.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제 한동훈의 발언이 뭡니까?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행동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과로는 공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매일 사과하라고 했던 사람도 이제 할 말 없어진 거죠. 자, 이제 당노회 대표가 날개를 달고 가게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요. 뭐 이준석이랑 합당을 하네, 이준석이랑 연대를 하네, 뭐네 했던 사람들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 자강론으로 해가지고요 국민의힘이 2030 결집을 하고 그리고 바깥 세계까지 끌어 모아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신동욱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이 윤리위원장이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 가능성을 말했다고 하는데 신동욱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자적 양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의견인 것인데 그것을 당원으로 들여오네 만에 한다고 한 그 결정 자체가 그렇게 질문하는 당신 MBC 김종배 당신 자체가 파쇼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뭐가 문제냐. 오히려 문제가 된다면 이재명이 위천한 중앙선관위원회,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 이재명의 밥 친구로 지낼 만큼 친한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이 위천안을 임명한 게 더 문제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전선거 더 문제 아닙니까? 사전선거야말로 검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1국장은요. 지난 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요. 이 사전투표와 관련해가지고 토론회가 열렸는데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전투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면 고쳐나가겠다. 완벽하지 않으면 하질 말아야죠. 지금 투표가 장난입니까? 이번에 부시선거 보셨죠? 선거에서 대리투표. 아내가 남편의 것으로 투표를 하고 투표함에 넣는데 걸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그 투표가 유효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투표함에 넣으면 무조건 유효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 최소한 투표함이라도 투명하게 바꿔라. 그럼 사전투표 해도 투표함이 투명하니까 넣는지 안 넣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사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그 CCTV 달고 뭐하고 이런 짓을 왜 합니까? 본투표를 위해서 사전투표는 보조적으로 있는 건데 지금 사전투표가 본투표를 완전히 바꿔놔가지고 사전투표가 본투표가 된 상황 이런 상황 된 거 아닙니까? 본말이 전도된 거죠.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고 전 세계의 사전투표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가 만나서 우편투표는 사전 부정선거에 이용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 사전투표 중에서도 관외 투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전 세계가 인식하고 있는데 유독 사전투표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한테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번에 보궐선거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독일에서는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유권자가 그 시스템 관련해서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지만이 그 개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수개표로 돌아섰습니다. 대만은 당연히 수개표죠. 자,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검증도 못하고 실제로 망분리가 되느냐 마느냐에 있어서 망분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선거 뭔가 좀 의심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파쇼가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판 커진 보궐선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거와 관련한 부실선거 분명히 문제를 삼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전투표도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자강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왠지 2026년도에는요.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뭔가 새해에는 진짜 적토마가 달려와서 이재명을 뭔가 깔아 뭉갤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